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FTG 펫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자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생이 이제 잘 해주셨는데 FTG는 포도당의 유사체입니다. 아날로그인데 그래서 포도당, 그러니까 기본 가정 이런 거죠. 포도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조직이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암도 포도당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FDG를 쓰게 되면은 암의 그 업테이크, 암에 얼마나 섭취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암 진단하는데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포도당은 그 셀에 섭취가 되어서 다시 다 빠져나옵니다. 하지만은 FDG에 쓰이는 플로로데옥시글루코젠이 약간 좀 플로로데옥시글루코젠은 암에 섭취된 다음에 와시아웃이 안 됩니다. 와시아웃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제 섭취가 돼서 영상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F18을 표시합니다. F18을 표시하기 때문에 F18이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는데 일렉트론만 만나서 180도 방향으로 애니메이션 감마가 방출되고 그것을 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FDG 폐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식인데요. 플로로데옥시글루코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OH기에다가 F18을 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인데 F18 방사성 동영상을 방출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포도당의 유사체인 플로로데옥시글루코즈를 쓸 수도 있고, 물에다가 방사성 동영소를 표시를 하게 되면 방사성 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에다가 예를 들어 안티바디에다가 방사성 동영소 표시하면은 이런 안티바디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쇄 개념이 되겠습니다. 펫시티에서 시티 역할은 처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펫은 여러분들이 펫 데이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펑셔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를 찍었는데 여기가 어딘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CT가 기본적으로 이런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해부학적 영역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세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세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듯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몸이 있는데 이 센터에서 사람 몸 중앙에서 이렇게 포톤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이 뼈가 있다면, 그리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감지되는 현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펫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감마가 감세, 이렇게 살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이런 것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전에 초창기에는 20년 전에 펫은 해부학적 정보를 익스터널 소스, 세슘 137과 같은 이런 익스터널 소스로 얻어서 이런 해부학적 영상을 얻은 다음에 어느 정도 감쇄가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 펫인데 15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감쇄 데이터를 얻는데 또 15분이 걸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감쇄 보정 정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데이터 획득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은 최근에 CT는 온몸의 그 해부학적 정보를 얻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데이터를 얻는 것이 감세 보정을 위해 얻는 것이 이 시간을 대폭 줄임으로 인해서 전체 토탈 스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PCT에서 CT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세 보정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T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PCT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에 파트가 CT가 있고 뒤에 파트가 펫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영상을 얻게 되는데 먼저 CT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펫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시티라는 도구는 사실은 그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그 엔지니어가 이게 다 폐기 처분된 팩과 폐기 처분된 CT를 그냥 단순하게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해봤더니 펫이 이렇게 펑셔널 이미징만 제공해서 결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가시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그 종양의 위치를 판독하기도 안 좋았는데 CT를 같이 붙여놓고 보니까 아나토미컬 이미징을 제공하니까 뭔가 이렇게 영상이 좋고 펫에서 알 수 없었던 사이트로 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펫CT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펫CT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나토미컬 이미징을 제공해 준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영상 획득 시간을 정말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 환자를 기존의 펫으로 10명을 찍을 수 있었다. 그런데 펫CT를 도입한 이후로 환자를 30명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임상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빨리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죠.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CT인데요. 오리지널 CT를 감세 보정을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CT 데이터를 이렇게 그 감세 보정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CT 데이터는 그 자체가 감쇄되는 정도의 영상이란 거죠. 그 MR은 사실은 MR 그 자체는 물 분자의 확산이나 물 분자 이동 같은 이런 그 영상이라서 감쇄되는 정도와 그, 그 영상의 성격 자체가 다른데 CT는 그 자체가 감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감쇄를 위한 감쇄 보정을 위해서 이 CT를 쓰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펫 데이터 보정을 위해서 얼마나 감쇄되는지 정도를 알고 싶었는데 CT는 그것을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CT는 말씀드렸듯이 감쇄되는 정도. 그러니까 CT의 하운스필드 유닛은 결국은 각각 물질의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를 물의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로 노멀라이즈 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는 감쇄되는 정도니까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이런 그 기존의 펫에서 감쇄 보정을 위한 이런 거는 영상 획득 시간이 실제 데이터를 얻는 시간만큼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감마 데이터를 얻는 시간만큼 영상 획득 시간이 필요한데 얘는 그냥 그 CT 데이터는 수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CT 베이스로 감쇄 보정, 이건 AC는 감쇄 보정이란 거예요. 어테뉴에이션, 코렉션, 어테뉴에이션 코렉션이란 걸 약자로 이제 AC라고 했고, 그래서 장점은 영상 획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테크니컬 체인지는 뭐냐면은 에너지 대역이 달라요. CT는 그 평균 에너지가 대략 70케보 정도고 펫 에너지는 그 에너지가 511케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그 감쇄되는 정도는 에너지와 디펜던시가 있는데 CT는 그런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감쇄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CT를 이용해서 감쇄 보정을 해줄 때는 적절하게 그 펫 에너지 대역에 그 감쇄되는 정도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 이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펫 CT의 감쇄 보정에 대한 내용입니다.